안녕하세요.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욱희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일과 삶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고 일터의 이야기를 담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는 오늘 노동조건 쟁취로 행복한 직장, 행복한 우체국을 만들겠다는 처음 약속을 기억하며 과기부 공무원 노조 송관영 위원장님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정말 녹록지 않은 노동 현실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부심 넘치는 공직사회 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송관영 위원장님을 뒤에서 늘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면서 유정석의 질풍가도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욱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유정석의 질풍가도 힘차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익명으로 보내주셔서 어떤 분일까 궁금한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관영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9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노동조합 우본위원장 송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히 이 자리에 오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계시네요. 어떤 분이실까 좀 짐작이 가세요? 좀 뭉클한데요. 누굴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네. 우정사업본부,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우체국이라고 하면 금방 아실 것 같고요. 예. 집중국에 주로 근무하는 7천여 명의 행정기술직 공무원들이 모인 조합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체국에서는 2001년 발령을 받아가지고 처음 근무한 이후로 네. 특히 아산 도거 우체국에서 주임으로 있던 당시 제 후임자였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우체국에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2007년에 우체국 공무원을 교육하는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정보통신부 공무원 교육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우편과 예금을 강의하던 사내 교수로 활동하면서 교육원 노동조합 본부장으로 4년간 활동하였고요. 네. 우정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뀐 올해 제9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도전해서 현재 노조 전임 휴직으로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년을 넘게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사내 커플로 또 네. 결혼까지 하시고요. 네. 일단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웃는 얼굴이세요. 제가 좀 약간 자화자찬 같지만 네. 제 인상으로 위원장이 당선된 것 같습니다. 인상으로 위원장이에요. 네, 잘생긴 건 아닌데 인상이 좋다는 얘기는 항상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네네. 갖고 계셔서 인상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인재개발원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 우정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네. 최근 정보통신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식경제 공무원 교육원으로 다시 우정 공무원 교육원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 우정을 책임지는 4만 3천여 인재들의 요람으로 더 나은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정인의 조직 경영 철학과 이념,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우정박물관이 있어서 우체국을 통한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보는 훌륭한 교육 장소로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이 유치원의 아이들이 부모님께 직접 편지를 쓰고 고사리 손으로 우표를 붙여서 직접 세계 최대 크기의 우체통이었던 곳에 직접 편지를 보내는 모습은 교육원에 근무하는 이들의 자긍심입니다. 네. 네, 참고로 정보통신 공무원 교육원의 과거 역사를 1897년에 설립되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학당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했던 이인으로는 독립운동가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우체국이 있군요. 우체통이 있군요. 죄송합니다. 우체통이 있군요. 네, 밀레니엄 우체통이라고 해서 네. 2000년을 기념했었던 우체통이 있어가지고 성인 두 사람 높이의 큰 우체통이 있어서 직접 편지를 넣어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나요? 네, 그렇죠.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장면을 보면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마 좀 그 모습이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아나운서님도 한번 기회 되시면 그렇군요. 한번 와보시면 너무 궁금한데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정사업본부 내에 우정인재개발원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셨고요.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시민들에게 좀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우정을 기치로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을 하나로 전국 3,300여 개의 단일 우체국 우편 네트워크로 우편물, 택배, EMS 등 전문 종합 물류 기관이며 네. 80여 조라는 엄청난 수신고로 국내 금융기관 중 제7위의 금융기관이고 보험 수신고에서는 6위의 거대 국영 금융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우정사업본부의 굉장히
자랑을 좀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약간 듭니다. 회사에서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노동조합 위원장이 할 얘기는 아닌데 우정사업본부의 국가적 가치, 사회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애사심이 있으신 거죠, 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정사업본부 하면 이제 우체국을 우리가 이게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우체국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좀 과거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삼국사기에서 신라 소지왕 무렵 우역이라는 국가 통신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진 않고요. 근대 우체국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원년을 삼고 있는 것은 그 첫 출발은 조선 말기 고종 황제 아시죠? 네. 고종 황제 시절 미국에 사신으로 다녀왔던 홍영식 선생님이 고종 황제에게 건의하여서 만든 우정 총국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즉 우체국의 생일은 1884년 양력 4월 22일, 음력 3월 27일 고종 황제의 우정 총국 설립을 명하는 칙령이 발령된 날을 기념해서 네. 지금 현재도 정보통신의 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역사 속에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홍영식 선생님은 1856년생, 고종 황제는 1852년생으로 당시 가난하였던 대원근의 아들 고종과 세도 가문이었던 남양 홍씨로 영의정까지 역임했던 홍영식 선생님의 부친 홍순목의 후원으로 같이 동문 수학하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어릴 적 형 동생처럼 지낸 관계가 훗날 어른이 되어 왕과 신하로 만나게 되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약간 흑백 사진 속의 이야기 네. 같은 역사적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송관영 위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동안 이제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노조에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이번에 또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있는 직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좀 노동조합을 좀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혹시 천조국이라고 아시나요? 천조국이요. 네, 네. 천조국이라고 하면 국방 예산으로 천조를 쓰는 미국을 지칭하는 은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투쟁에 노조 투쟁 모자를 쓰고 참여하면서 노조의 지지를 구했던 국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은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제 권리를 찾기 위한 저의 선택은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 권리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네.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7월에 이제 9기가 이제 출범이 됐죠.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이제 아직 이제 적지 않은 기간인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솔직하게 가장 먼저 배운다, 학습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고지신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은 철저히 조합 활동가들의 고민과 경험 속에서 전진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전 집행부의 경험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합원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 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우체국 현장을 두 발로 뚜벅뚜벅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노사 관계는 민간 기업의 노사 관계와 달리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본주의 관점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 그쵸? 쉽게 말하면 사장이라는 표현이 옳을 듯합니다. 네네. 하지만 공무원에게 있어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군요. 즉 국민이 세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에 당연히 사장은 국민입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공무원 노동조합의 근간에는
국민을 위한 민주적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고요.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명제와 함께 우정사업본부 내 행정기술직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먼저 배운다라는 그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조합원들과 또 이렇게 차근차근 소통하면서 화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부르는 When I Get Old.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Long dress, no shoes, summer nights, golden and blue. It feels just like we're stuck inside a picture frame. These memories never fade away. Oh, whisper to me, we got the world right at our feet, and I just wanna sit right here and look at you. That's probably all I ever do.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ake up and smile, 'cause you're beautiful. Those hazel eyes. When I get old, that's all I wanna think about.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out loud. High hopes, big dreams, a little scared, way too naive, thinking you'll always be mine and never leave my side. At least these memories never say goodby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Someday I'm running out of time. I'll see your picture in my mind. I'll keep our love frozen in tim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부른 When I Get Old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정사업본부 7천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과계부 송관여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제 각 부처별 지부가 있죠. 특히 이제 과계부는 이제 과기부와 우정사업본부의 두 개의 조합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입 대상 구성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희 조합은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행정기술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는 본부나 전파관리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7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행정기술직 공무원분들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한 4개월 정도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당시 공약하신 주요 사항과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기업 특별 회계 제도를 채택해서 우편, 예금, 보험의 3대 특별 회계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즉 공익과 함께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열해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물류기업, 은행, 보험회사와 경쟁하면서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 속에서 우정사업본부 역시 인력 감축이라는 구조 조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우체국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우체통아 사라지지 마, 뭐 이런 것처럼 네. 많은 우체통이 네네. 사라지고 우체국 역시 우리 옆에서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우체국 안에 하루하루는 고된 노동과 긴장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식사 시간 보장을 위한 우체국 전관서 점심시간 확보, 비정상적으로 직원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실적을 위해 보험 가입을 하게 만드는 보험 자뻑의 금지, 네. 전보 승진시에 내가 사는 가까운 생활 권역에 발령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발령을 인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본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및 야간 근무 직원을 위한 야간 초과 근무 수당 개선, 그리고 휴게 공간 확보, 특급 매식비 확충 등이 있습니다. 결론은 보다 나은 근로 조건 쟁취로 무너진 우체국 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복원하고 일한 만큼 받는다는 당연한 근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워낙 이제 전자우편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직접 이제 우체국이나 우체통을 이용해서 편지를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확연히 줄어들었고 또 사설 택배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공약 가운데 저는 보험 자뻑 부담? 요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보험 자뻑 부담 등을 근절하고자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기본적으로 공익과 사익 두 개를 추구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성격인데요. 네. 기업의 목표, 즉 보험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유혹이 되는 부분이 직원들이 알아서 자기가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실적 달성의 수단으로 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험 자뻑이군요. 네네. 압박이 약간 있나 봐요. 그게 예전보다 엄청 개선된 부분이긴 하나 네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독버섯처럼 생긴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좀 약간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네, 원칙적으로 저는 보험 혜택이 우수한 양질의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보험 전문가인 FC, 파이낸셜 컨설턴트라고 하는데요. 이 FC 양성을 통해서 모집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내부 직원보다는 전문 우체국 보험 FC 중심의 영업망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체국을 이용을 할 때 이제 저한테 우편물이 왔는데 반환이 됐을 때 우체국을 가게 돼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청 옆에 이제 네. 우체국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처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날씨가 추워지면 조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네. 지금 솔직히 가장 긴장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겨울인가요? 네, 겨울을 네. 제일 두려워합니다. 네. 여름은 특히 장마나 홍수가 정말 힘들긴 하지만 빙판길이라고 하는 그쵸. 네, 필연적으로 우체국은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을 담당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여름보다는 겨울을 특히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이제 우편 서비스가 우체국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또 사실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안전하게 잘 배송이 되는 게 사실 국민들도 원하는 일일 거거든요. 앞으로 안전한 이렇게 겨울철에 근무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샘킴과
로코가 부른 Think About You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 없어진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날들 우린 서로 마냥 끌렸지 babe. 우린 마치 자석 같았어 아름다운 내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나 느껴지는 너와 나 둘만의 사랑 Baby now Oh yeah O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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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ou are. Baby, baby, yes, you are.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I've been thinking about you. Yeah, yeah. 베개 위에 머리가 닿을 때 포근한 미소가 지어져 시선이 마주치고 손이 맞닿을 땐 빨리 가는 시간이 미워져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앉아 연기를 바라봐 벅차올라 기분은 높아지고 우린 그 연기를 타고 날아가 그 많은 나를 혼자 있었지 babe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던 날들 나를 향한 내 미소를 느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타오르는 한여름 서로 미워한 적도 있었지 babe 싸우는지 연애인지 모를 만큼 그때마다 우린 이 노래 들으면서 서로의 얼굴 빤히 보며 웃었던 그 기억 여기서 또 한 번 너와 나 둘만의 사랑이 느껴지네 오늘 밤 baby now 다시 Think about 느껴지네 내 두 볼이 붉어지게 깊어지는 밤은 이 깊어지는 밤은 Think about you Thinking about you And I've been thinking about you Thinking about you Yeah 샘킴과 로코가 부른 Think About You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앞서 우리 겨울철만 되면 우리 또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특별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관련 네. 시설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1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집배 물류 종사원의 안전 및 보건 특별 관리 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 핫팩이라든지 방한 토시, 넥 워머 등 보온 안전용품을 집배원과 물류 종사원에게 보급할 계획이고요. 특히 폭설과 결빙 등 기상상황 악화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도로 결빙 등으로 노면 상황이 불규칙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우편물 배달 업무를 집배원 스스로 일시 정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요. 집배원 PDA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제공하며 조기 복귀라든지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와 함께 우체국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 개시 전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체조, 기상 상황, 우편 물량 등에 맞는 작업 조정 또는 변경, 사고 위험 요인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보건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이제 우정사업본부 조합원분들이 위원장님에 대한 뭐 바람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준비하면서 진짜 가장 어렵고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 같습니다. 네네. 그 초발심이라고 하죠. 처음에 생겼던 마음. 제가 위원장에 입후보하면서 썼던 출마 성명서, 이런 내용이 떠올랐는데요. 지금 당장 현장의 문제를 위원장이 해결할 순 없을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반드시 현장의 어려움이 개선된다는 비전과 믿음을 주는 위원장을 요구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원들이 힘들 때 뒤를 돌아보면 항상 든든하게 있어주는 큰 산 같은 위원장이었다고 기억되길 희망하고요. 네네. 조직은 항상 커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조직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구성원을 위한 노동조합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주인은 첫 번째도 조합원, 두 번째도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희생하였던 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4개월 정도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많이 바쁘신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어떻게 물리적인 시간의 바쁨보다는 항상 조합원을 위한 생각으로 생각이 점철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오시면서 마음을 열려면 따뜻한 차를 선물을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조합원분들에게도 이렇게 다가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항상 이제 신임으로 임명되는 지부장님들이나 네네. 또는 이 집행 임원들에게 따뜻한 카톡 문자나 이런 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4개월 동안 좀 변화가 생긴 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약간 이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정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대하셨는데 이제 위원장이 되셨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세요? 갑자기 위원장이라는 무게가 올라오니까요. 저를 대하는 것이 전과 후로 바뀐 것 같습니다. 친한 네. 동료에서 이제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손을 더 내밀던가요? 네, 해결사. 좀 해결사라는 표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그렇군요. 위원장님 그러면은 출근하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루틴이 있으세요? 그래 가장 하면 인사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집행부가 있는지 네네. 집행부를 보는 게 저의 첫 출발입니다. 특히 각자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서 한 분은 대구, 한 분은 광양, 또 한 분은 서산이라는 곳에서 서울 이렇게 네 분이 저와 함께 집행부 역할을 하고 있어 주는데요. 네네. 이 세종이라는 곳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객지 생활을 하는 집행부 임원들을 보면요, 감사와 존경의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그래서 업무용 메일을 읽고 10시에는 30분 정도 집행부 회의를 한 후 업무 지시 문서를 보면서 조합원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 문서이거든요. 공무원은 문서로 일하고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문서라든지 그리고 사측의 동향을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저의 일과입니다. 이게 주변에서 오늘 방송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위원장님 화이팅 하는데요. 네. 엄청난 부담감이 들더라고요. 앞서 사연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익명 사연이 우리 집행부의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다정다감하시진 않으신 것 같은데 네네. 설마. 네. 그런데 한번 기대해 볼까 다시 가서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책도 좀 읽으세요. 이제 가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나운서님 잘 많이 읽으세요? 저는 사실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죠. 네. 예. 훌륭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잘 읽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대로 고백하는 게 방송에 당연히 방송에서 나와야 될 저의 도리이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잘 안 읽는데요. 여기 출연진 분들 중에서 많이 읽으신 분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예. 네. 근데 최근에 읽었던 책이 네. 박상배 작가님이 쓰셨던 본께적이라는 책 읽기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한 책인데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준 책인데요. 네. 또 한 권 또 소개 한번 해드리면 제가 늘 간직하는 책으로 김태훈 작가님의 이순신의 두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이대한 영웅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 면모가 강렬하게 남는데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있던 효자 이순신, 외적에 의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면의 죽음 앞에 있던 위대한 성웅 이순신을 보면서 아픔 앞에서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었던 명량대첩의 신화와 같은 승리를 만들어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뜨거운 울림이 있습니다. 야,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노조위원장 하려면 좀 강성이고, 그러니까 피가 뜨겁지 않으면 사실 하기 힘들죠, 위원장님. 어떠세요? 피가 뜨거운지 36.5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항상 좀 뜨겁다는 표현도 맞고 네. 좀 울컥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욱하신 거예요? 울컥하시는 거예요? 울컥하다가 욱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감성적인 면이 있으셔서. 네. 노동조합 하는 분들은 좀 로맨티스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옳은 것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로맨티스트? 네. 이제 사랑을 위해서 모든 네네. 왕위를 버렸던 영국의 왕자도 있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원하는 거 옳은 것을 위해서 무언가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그쵸, 변함없습니다. 희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양준일의 리베카 노래 듣고 또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일의 리베카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혹시 위원장님 세대의 노래인가요? 네, 엄청 맞죠? 즐겁게 기쁘게 들었던 노래 제가 맞습니다. 선곡 잘한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노조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다른 사회 활동을 좀 하신다고요.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자리가 우리 아들이 있는 중학교 학부모 회장입니다. 학부모 회장. 네, 거의 엄마들의 영역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 예. 학부모 회장에 제가 도전을 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주변 청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학교 주변을 걸으면서 등하굣길을 물론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부모들이 너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 아드님은 왜 아빠 이렇게 나서서 이런 거 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학교에 오지 말라고 맨날 압박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래도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 이거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사춘기라서 그런지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빠가 학부모 회장인데 보통 엄마들이 회장인데 우리 아빠는 꼭 조끼를 입고 이렇게 조끼는 안 입으시나요? 네, 조끼는 학부모 청소할 때 때 조끼 입고 청소할 때나 또는 그 길 안내할 때 저기 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예. 체험할 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으로 제가 만약에 자녀라면 우리 아빠 너무 해맑게 항상 이렇게 즐겁게 주변에서 이렇게 인사해주고 이런 또 즐거울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목표는 제 개인적인 사회 활동의 목표는 엄마 아빠 그런 역할 분담 남녀 평등이라는 거창한 명제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남자냐 여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그쵸. 아니라 같이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엄마가 할 수 있으면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서 교통 안전도 제가 아내보다는 제가 해야 된다. 요즘에는 아빠들이 정말 많이 교통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엄마들의 영역이었던 것이 제가 세상을 바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네. 그런 거에 일조하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은 이제 아빠들이 육아휴직하고 육아에 전담을 하고 또 남녀에 대한 그 선입견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남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벽을 깨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시간이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혹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오스트리아 건축가 프리덴 슈라이 훈데르트 바서의 글을 예. 인용해 볼게요. 네. 우리가 혼자서 꿈을 꾸면 오로지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늘 꿈꿉니다. 돈이나 권력에 영향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우리 주위에 있는 더 나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했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우체국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제가 조합원은 아니지만 이런 메시지 들으면 정말 감동받거나 뭉클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신청곡과 또 마무리 인사를 해주실까요? 어떤 곡 신청해 주실 건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네. 고 신해철님의 그대에게입니다. 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가사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다가갔으면 합니다. 네. 아내 최선혜님, 아들 민준, 현준, 그리고 보령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 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노조 집행부 활동을 하는 장용익 총장님, 노선광, 최성곤, 유주호 실장님, 이은정, 서혜진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감사한 분들을 나열해 주셨어요. 들으시고
너무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소통과 화합을 꿈꾸는 과기부 노조 위원장이신 송관영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곡으로 신해철의 그대에게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내 삶이